네, 저희 인문사회 단체들과 했던 학술대에서 접근했던 법과 전혀 다른 좀 새로운 접근법을 보게 돼서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신성대학교 김기원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성대 김기원입니다. 일단은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일단은 엄기영 교수님 이번 그 네트워크 역량이 사회적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논문을 읽고서 저는 기존에는 모호하게만 이해했던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논문을 볼 때 제 전공이 또 직접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마침 또 이렇게 설명을 직접 들으니 구체적으로 이해도 가능하게 돼서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현황도 알려주셨고 특성도 알려주셨고 네트워크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알려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논문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나아가 사회적 기업의 취약성 이 부분도 강조를 하셨고 미래 전략에 관해서도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무리 발언이긴 하지만 질문하기 전에 먼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흥미로운 주제로 논문을 발표해 주신 그리고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 인식의 지평을 넓혀 주신 발표자 엄기영 교수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발표 논문에 관한 요약은 일단은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논문이 내용이 좀 방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하실 때 대부분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임의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신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았고 의문점이 몇 개 들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드리는 걸로 토론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부분에 대해 상대적으로 집중한 나머지 말씀하신 대로 이윤 창출 및 지속성 제고에 필요한 네트워크 역량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부족했던 것은 제가 보더라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 혹은 구성원조차도 네트워크 역량의 중요성 혹은 필요성에 대해서 그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좀 거두절미하고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첫 번째 질문은 사회적 기업에 있어서도 그 네트워크 역량 강화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이 분명해 보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해당 기업의 대표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이 요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식하려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듭니다. 만약 해당 기업의 구성원들이 네트워크 역량 강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지니고 있지 않다고 가정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되게 그 세부적인 부수적인 요소를 먼저 좀 충족해달라라고 하는 그 제안이 있는 걸로 봐서는 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해당 요소, 그러니까 네트워크 역량의 중요성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위에서 요약하고 질문한 부분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기업이나 이 대표나 이 구성원들이 이 네트워크 역량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다고 이번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를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것인지에 대한 또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는 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지만, 혹은 이 네트워크 역량을 강화하고 싶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뭐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규모도 작고 인적 네트워크도 부족하다 보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교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이 사회적 기업이 네트워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중에 혹시 구체적으로 일부를 몇 개 소개해 주실 수 있을지가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은 이제 세 번째인데요. 논문의 주제와는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질문인 것일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이게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에 지금 산학협력 관련한 연구소 혹은 산학협력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네, 대학에서도 사회적 기업이 출범하는 경우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논문 내에서도 혹은 발표에서도 간접적으로 언급하신 바가 있지만 산학협력 혹은 사회적 기업 대학과 관련된 경우에도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에는 인구 밀집 등의 긍정적인 환경에 힘입어서 기존의 산학협력은 물론 학교의 사회적 기업 설립 등도 지방 대학에 비해서는 수월하거나 산학협력은 그 범위, 뭐 건수, 뭐 이런 구체적인 지표만 보더라도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만약에 산학협력과 이를 바탕으로 출범하는 사회적 기업 설립, 그러니까 대학에서요, 운영 계획이 있는 지방 대학이 있다면, 네, 이러한 기업이 성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뭐 시간은 너무 짧겠지만요, 이와 관련한 교수님의 견해 또는 기본적으로 제안하실 부분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질문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1번, 2번, 필요성과 중요성 한번 엮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사회적 기업이 처음 이게 존속할 때, 그러니까 처음 이제 시작을 할 때요. 스타트업을 할 때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좋은 취지로 시작하지만, 사실 리더가 없습니다. 리더가 굉장히 부재하거든요. 막상 이제 사회적 기업에 선정이 돼서 신청을 하면 많은 분들이 사실 임금을 안 받고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원을 받으면 운영비나 영업비용 이런 것들이 커버가 가능한 거지 임금까지 커버가 되지 않거든요. 충분치 않습니다. 그 금액 자체가. 따라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사회적 기업이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막상 비즈니스가 시작이 되면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이탈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사실 두 번째는 잘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얘기를 제 그 지도 학생이랑 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리더가요,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5명이 다 리더거든요. 사실 보면, 이사가 5명이면 5명이 다 리더입니다. 의사결정하는데 속도가 날 수가 없고요. 방향성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그 지도학생한테 어떤 조언을 했었냐면, 본인이 리더가 돼서 나머지 사람들을 선발을 해야지 단순히 의견이 같다. 무슨 뭐 좋은 취지다. 이러한 것으로만 가면 비즈니스가 운영되기 힘들다. 이것은 일반 기업들이 의사결정 속도나 방향성이 사회적 기업보다 빠르고 잘 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의사결정을 분명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비전이나 목표가 종업원들한테 충분히 공유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이게 맞는 표현인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대학에서 사실 저는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학 규정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해야 되는 의무나 그러한 것들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 종업원들한테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으니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니까 이분들을 사실 통제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명분이나 수단이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 말 즉슨 효율성이 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의 산학협력 및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지금 제가 이거 관련돼서 기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그 서울대, 강남대, 목포대 한 4개 대학이 지금 사회적 기업을 그러니까 높이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이제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과 같이 이렇게 연계하기 위한 그 학교 내에서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고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이거 참가해서 산학협력을 하고 있고, 저도 불과 직전 학기 때 사회적 기업과 협력해서 이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회적 기업과 산학협력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원하는 목소리를 대학이나 혹은 정부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예를 들면 네트워크 캐퍼빌리티 올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나 이거 인스타나 뭐 이런 것들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아니면 영어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 좀 해줬으면, 이런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가 대학에서 하는 것과 지금 현장의 목소리가 조금은 미스매치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ESG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환경적, 사회적 지배 구조로 가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적 구조와 관련돼서 사회적 기업들이 이제 대학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대학에서 평가할 때 이러한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이슈가 지표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다. 하지만 이거는 부분들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